이번 시간에는 김연아 선수와 최근에 결혼을 발표한 고우림 씨, 연예인 그 고우림 씨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우림 씨 사주 같은 경우에는 고우림 씨나 그 김연아 선수의 사주는 정확한 시간, 이 출생시를 그동안에 알 수가 없었는데 제 유튜브에 그 회원분들께서 이렇게 고우림 씨는 이렇게 을사시다. 그 다음에 김연아 선수는 을묘시다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토대로 이 사람들의 이거를 봤을 때 대체적으로 그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독자분들께서 제보해 주신 이 시간들이 맞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해서 먼저 고우림 씨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고우림 씨의 사주를 토대로 해서 김연아 선수와 이제 실제로 이제 시간이 확정된 사주들이죠. 이거에 이제 궁합을 한번 일단 먼저 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김연아 선수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에 고우림 씨, 연예인 고우림 씨의 사주를 중심으로 풀면서 김연아 선수와의 궁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우림 씨 사주를 보면은 미월에 태어나는 임수일간인데 을사시에 태어났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지지에서 이제 해미합을 하고 미월에 있는 을목이 투관을 해서 이 사주는 이제 상관격 사주가 됩니다. 상관격인데 이제 또 상관을 보고 있고 겁재도 보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상관이 매우 강한 구조, 상관격인데 용신이 상관이라는 거죠. 용신이 상관인데 그 상관이 해미합까지 해서 투관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상관을 드러내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임수 일간이 이렇게 해수에 녹지를 가지고 있지만 녹지도 있고 겁재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일간이 조금 약해서 자신의 역량이나 재주를 이렇게 밖으로 발산하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100% 원활하게 잘 발휘가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냥 상관격이 급제를 보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가지고 뭐 성격이다, 파격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없고 그냥 상관격 사주의 상관이 용신이다 이 정도까지만 해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 사주를 이제 이 격국이 이루어지느냐 패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대운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운에서 뭐 인수가 올 때 또 재가 올 때 또 편관이 올 때 이럴 때는 이제 성격이 될 것이고 뭐 정관이 오거나 이런 것들이 오면 이제 폐가 나게 되는 그런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굳이 이거를 격국의 이름으로 붙여서 이 사주가 어떤 격국이냐 할 때는 상관용겁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상태에서 큰 의미가 없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대운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될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면 이제 상관용겁격이다. 상관이 급제를 보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상관용겁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관이 어쨌든 급제를 지금 일간이 약한 데서 급제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중을 상대로 뭔가 자신의 재능을 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연예인이 될 수밖에 없는 연예인의 사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일간이 상당히 약한 편, 상대적으로 약하죠. 상대적으로 약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발복한 대성공한 연예인으로 남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물론 대운에서 이걸 받쳐준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요 원국만으로는 거물 연예인이 되기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이 사주는 이제 상관이 굉장히 출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언변이 좋고 유머러스하고 또 뭐 친절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탁월한 거기 때문에 특히 여자들한테 굉장히 친절할 것이고 또 외모가 이렇게 상관과 급제가 나란히 이렇게 있는 관계로 외모가 굉장히 훤칠하고 인물이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대운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초년에서 이제 이모 대운은 이제 큰 문제가 없었고요. 신사 대운도 그 좋은 대운이었습니다. 상관격이 상관패인을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좋은 대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경진 대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패가 난, 대운이죠. 그러니까, 인수가 와서 을경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관을 하나 이제 없애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상관이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진대우는 좀 다소 그렇게 굉장한 발복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뭐 이래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대패가 나는 그런 운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이 사주의 문제는 31세 이후에 시작하는 이제 기묘대운, 이 기묘대운이 가장 큰 이 사주에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30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대운에는 이제 기묘가 왔으니까 기토가 이제 용신이 되는데 이게 상관경관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관경관이 일어나서 대패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다음 31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한 32세 이후가 될 텐데 그 대운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한 10년간 대운인 그 기묘대운에는 굉장히 저조하고 고난의 행군을 한다.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거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거나 사회적으로 그것이 명성이나 연예인은 이제 명성, 그 인기를 먹고 사는 건데 그런 것들로 연결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고단하고 고민도 많고 빛나지 않는 시기를 보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사람은 그때가 가장 시련해. 어떻게 보면 기묘대운 31세부터 시작된 기묘대운 10년이 굉장히 그 고난의 행군 또는 뭐 시련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후에 보면은 이제 무인이나 정축이나 병자 이런 대운들은 다 대체적으로 성격이 된 사주입니다. 성격이 돼서 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때는 이제 대체적으로 발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의 사주는 이제 상관격이 상관용급을 이제 이루고 있는데 이런 구조의 사주는 대체적으로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적합한 직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연예인이 아니면 이제 예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일간이 약한 관계로 이런 사주는 이제 대운에서 적절하게 그걸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크게 대성공한 그러니까 그런 연예인이나 뭐 예술가가 되기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주가 파격이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대로 그 뭐 원만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는데 다만 기묘대운인 30대의 그 10년간에 해당되는 그 대운은 대체적으로 많은 좌절과 시련이 따라오는 그런 대운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그 김연아 선수의 이제 을묘시라고 이제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을묘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의 사주와 이렇게 이제 궁합을 한번 본다면 김연아 선수와 고우림 연예인의 궁합을 한번 본다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서로에게 필요한 기운, 고우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신금, 그러니까 금 기운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주인데, 김연아 선수가 이제 신유경 이렇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경신금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격이 편인 투식된 사주인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목기운이 굉장히 필요한 사주입니다. 왜냐하면 금기운이 굉장히 강한데 그것을 밖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기운이 그나마 이제 묘목이 있는데 목기운이 와서 이걸 받쳐주면은 굉장히 좋고 그 외에 해자축 임계 같은 수기운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사주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나 고림 선수 서로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그거를 많이 제공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 고림 씨와 김연아 선수의 궁합은 대체적으로 잘 맞고 그 다음에 큰 무리 없이 해로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그러한 궁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김연아 선수는 그 인수격이죠. 인수격이 식상을 보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그 표현력이라든가 재능 다재다능하고 그런 건 있지만 실천력도 좋고 추진력도 좋고 그런 면들은 있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뭐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이 이기적이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공주라는 겁니다. 공주과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한다든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그런 것이 되게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 뭐 그런 구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의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의 상이라는 것은 일단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가장 좋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나이가 자기보다 훨씬 많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궁합이 잘 맞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연하남이니까 그거를 다 채워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주과적인 기질, 그러니까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이 김연아 선수를 계속해서 그것을 만족하게 해주고 그거를 잘 그러니까 도와주고 챙겨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일 때 훨씬 더 김연아 선수도 편안하고 그럴 텐데 연하남이니까 거꾸로 이제 본인이 자꾸 보살피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성격적으로는 잘 맞는 성격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나무노행 같은 경우로 봤을 때도 그 이민이라는 이민이 나무으로 봤을 때는 그 금박금이기 때문에 금에 해당됩니다. 금이고 계유라는 거는 건봉금에서 역시 금이죠. 그런데 건봉금이라는 자체도 그 뾰족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과 금이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매우 자주 싸우게 되고 또 금과 금이 만났을 때 나무노행상으로 보통 용변위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자로 용변위어 이렇게 용변이요. 그러니까 용이 변해서 물고기가 됐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 나무노행상으로는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 자주 다툼이 있고 그 결말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모든 사주가 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이 두 사람이 다 연예인의 그 연예인 계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자신들의 스케줄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인해서 일지 뭐 원진이 있고 용변위어되는 금과 금이 만나는 그래서 다툼과 갈등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 이제 자주 보지 않으면은 아주 원만하게 잘 흘러가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고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신살적으로 봤을 때 진짜 대역마에 해당이 됩니다. 대역마에 해당돼서 굉장히 많은 이동과 또 주거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 고독해지는 이제 대체적으로 고독살이죠. 고독해질 수 있는 고신과숙살이 있다는 겁니다. 고신과숙살, 고신과숙살과 대역마살이 함께 있어서 기본적으로 김연아 선수와의 그 결혼 생활이 이것이 뭐 해로하는 데는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은 별로 행복하지 않는 만족스럽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고우림 씨는 기본적으로 고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연아 선수도 신금이 고신과숙살에 해당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묘유충도 하고 있고 일시지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항상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사가 이제 이 사유 합도하고 또 인이 가서 인호 합도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묘유충이라든가 인신충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출산을 아기를 낳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오랫동안 해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 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해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고우림 씨는 이 구조가 기묘대운에 들어갔을 때 특히 이제 기묘대운 무신년 기묘대운 무신년이면은 이제 34세 되고 또 기묘대운에 이제 그 기윤년
기윤년이 있는데 이 기윤년은 35세 때입니다. 고림시 사주에서 김효대운 무신년이나 기윤년 요럴 때는 혼인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기가 한번 올 겁니다. 위기고 혼인 생활이 아니면 일반 사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시련과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이때를 잘 넘긴다면은 전체적으로 결혼 생활 이런 데서 뭐 큰 무리 없이 그렇게 해로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김연아 선수 입장에서는 항상 좀 고우림 씨가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공주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여자들한테 잘해주고 친절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연아 선수가 그거를 만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외면적으로는 혼인 생활을 유지를 하겠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냉랭한 관계가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가 혼인 생활이 깨질 정도로 그렇게 위기에 궁합이 잘 맞지 않는 그런 사주는 아니다. 궁합이 대체적으로 잘 맞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뭐 한두 해가 좋은 해도 있고 나쁜 해도 있고 서로 다투는 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깨지고 어떻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궁합이 잘 맞는 사주다. 뭐 이렇게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고림시의 사주를 중심으로 고림시 사주를 한번 실제 시간 이거를 을사시라고 간주하고 한번 풀어봤고 그거를 토대로 김연아 선수와 궁합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김연아 선수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서 다시 또 김연아 선수의 혼인 생활이라든가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